유튜브 지금 제주도에 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이 된다니까. 쾅쾅쾅 집중 안 해? 쾅쾅. 어? 아니 나 개그한 거라고 받아줘. 개그한 거예요? 받아줘. 알았어. 재테크 초보자들을 위한 고민 파파 철 유니. 크로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제 통장이랑 이런 거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탈탈 털렸잖아요. 그쵸, 탈탈 제가 털었죠. 그래서 네. 좀 제대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의 주제는 적금과 예금입니다. 일단 뭐 적금과 예금 둘의 차이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일단 적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넣는다. 그래서 뭐 1년 적금이면 1년 동안 매달 뭐 나는 뭐 7월 뭐 25일부터 8월 25일, 9월 25일 해서 내년 7월 달까지 1년을 채우게 되면 그게 정기 적금이에요.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넣는다는 부분들인데 자유 적금과 정기 적금이 있어요. 네. 정기 적금은 같은 금액을 같은 날짜에 넣는 거고 자유 적금은 1년 동안 내긴 내는데 내가 금액을 뭐 5만 원 할 수도 있고 10만 원 할 수도 있고 내가 자유적으로 금액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기 적금과 자유 적금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금 뭘까요? 뭐예요? 예금 알잖아요, 왜? 아 뭐 넣고 있긴 한데 네. 구체적으로 뭔가 정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하네요. 그렇죠. 뭐 여러분도 알긴 아는데 이거를 뭐 정의 내리죠. 그냥 예금은 목돈을 보통 넣어놓고 아까 말한 것처럼 6개월, 1년, 뭐 2년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목돈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찾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원래 이자보다는 적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보통 정기예금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해지하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적금과 예금 둘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단점은 사실 요즘에는 금리가 너무 낮죠. 맞아요. 경제 아나운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정기적금 해요, 안 해요? 하긴 해요. 하긴 하죠. 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금리가 낮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정기 적금을 하는 이유는 돈을 모으는 개념인 거예요. 다만 이자가 없다라는 게 요즘엔 단점이죠. 우리 예금자 보호법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서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펀드나 주식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안정적으로 뭔가 돈을 모을 수 있나요? 좀 불안정하죠.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엔 사실 되게 장이 좋아서 요즘에는 다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저 얼마 전에 신풍제약 들어갔다가 그래서 또 네. 오늘도 신풍 굉장히 11만 원까지인가 올랐던데 진짜? 혹시 지금 얼마에 파셨어요? 저 9만 원 얼마에 팔았는데 9만 원. 우리 정기 적금 예금 얘기하고 있는데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났잖아. 신나서 아무튼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에 대한 부분들은 안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고 불릴 수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사실 저금리 시대에는 이걸로 돈을 모은다는 개념은 괜찮지만 사실 불린다는 개념은 이제는 뭐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어떤 걸 또 궁금해할까 막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적금과 이 원금의 뭐 이자 소득세 과세를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고 네네네. 이걸 또 어떻게 또 다 놓고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은 자 보면 과거야 금리가 높았어요. 지금 우리가 세금 말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기 적금 예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만기 돼서 찾을 때 세금이 알아서 공제가 되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자가 공제가 된 이자. 그렇죠. 퍼센트예요? 이자가 된. 그러니까 세전 뭐 우리도 뭐 급여 받을 때 세전 세후 받잖아요. 말 그대로 이자를 받을 때도 세전 세후가 알아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왜 이렇게 땀을 지금 여기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덥네요. 지금 여기 땀 한 방울이 이렇게 또로로. 네, 요거 네, 닦고.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안 열심히 돼. 한다고. 그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리지 열정,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15.4%의 이자를 내는데, 사실 지금 적금, 예금 금리가 없죠, 이자가. 그러니까 사실 15.4%를 떼더라도 이자 자체가 원래 없어가지고,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 이자를 신경 쓴다라는 말은 뭐냐면, 금융종합과세. 이게 뭐냐면, 되게 또 어렵게 넘어가는데, 너무 어려워. 금융종합과세가 2천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를 해요. 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분리과세가 뭐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까지 내가 이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15.4%만 내면 끝이에요. 네. 근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는 순간 내가 요 이자 소득 말고 내가 근로 소득도 있고 급여 소득도 있고 그다음 뭐 사업 소득, 뭐 임대 소득 다양한 소득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합산해서 세금 계산을 한 번 더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더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같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소득이 많이 떼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합산하게 되면 세율이 뭐 30%, 40%까지 돼요. 그러면 15.4%가 아니라 40%를 떼면 사실 상당히 많이 떼죠. 너무 많이 떼는데요. 자, 근데 이게 2천만 원까지예요. 1억을 만약에 내가 예금을 넣었는데 20%를 이자를 받아야지만 2천만 원이에요. 20% 있나요? 아, 아니죠. 없어요. 어디 2%도 없어요. 2%도. 어딨어?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실 일반 소비자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 투자 상품에 대한 부분들도 금융종합과세가 되는데 이게 ELS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뭐 나중에 다 아는 거 말씀을 드리겠지만 ELS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1년, 1년 반 사이에도 내가 중간에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 수익을 받아요. 근데 이게 ELS.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쭉쭉 해서 3년까지 넘어가 버려요. 오. 그러면 3년에 만약에 충족을 하게 되면 3년 때 이자를 다 받아요. 아. 그러면 어떨까요? 한꺼번에 갑자기 소득이 확 생길 수 있죠. 네. 그러면 금융종합과세보다 2천만 원 훨씬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ELS 사실 사람들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렇네. 네. 아. 되게 어려워요. 이거 이 어느 정도 돈이 있고 내가 수익이 나잖아요. 이 세금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아니, 돈을 많이 벌어도 문제구만. 그래도 많이 벌고 싶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많이 버시면 많이 벌래. 네, 일단 저희 뭐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런 거 계속 꾸준히 해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네, 이런 것들 해주시면 같이 우리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아무튼 어려워요, 이렇게. 너무 어렵네요. 네네. 근데 일단 저는 제가 적금이랑 예금 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금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가 됐어. 그쵸. 그럼 그거를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그냥 예금에 넣는 거예요. 그쵸. 저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넣긴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제일 유리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제가 요즘 상담하다 보면 적금 만기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를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어떠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럼요. 뭐냐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건데요를 물어봐요. 내가 단기간에 1년, 2년 뒤에 무조건 써야 돼요. 결혼 계획 있어요? 있죠. 언제 하실 거예요? 전 한 2년 안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해서 돈을 모아야 될까요?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지켜야 되잖아. 그러면 주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신분 같은 거 하면 돼, 안 돼? 신분 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좋은 회사하고 투자가 해서 수익을 날 수 있지만 이렇게 내가 당장 2년 이내에 뭔가 결혼해야 될 계획도 있고 써야 되면 사실 이런 돈은 안정적으로 묶어둬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예금이 뭐 이자가 없어서 주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냥 은행 예금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4년, 5년 뒤에 쓸 거다. 이거는 사실 은행으로만 하긴 조금 애매하죠. 그러면 이거는 일부는 뭐 안정적인 걸 하고 일부는 조금 공격적인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뭔가 은행에 좀 잠재우는 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심리를 빨리 깨내야 돼요. 안 그러면 보세요. 주식이 예를 들어 신풍제약 5년 뒤에는 수익이 아마 지금보다 3배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2년 뒤에 갑자기 써야 돼요. 근데 그때 주가가 내가 샀던 것보다 떨어져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요. 아, 그럼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 쏙쏙. 쏙쏙.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금과 예금 이 세상에 은행도 많고 상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좀 추천해주세요. 은행 예적금 상품을 추천해달라.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적금 되게 핫했던 거 있었잖아요. 네, 하나은행이었나? 하나은행. 제 영상 보시면 하나은행 관련돼서 또 영상이 있습니다. 또 찾아보시면 여기? 네, 여기 보시면 찾아오시면 있는데 그것도 있고 뭐 그 전에 또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고 뭐 7%짜리도 있었고 8%짜리도 있었어요.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자, 근데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쪽이 조금 금리가 좀 높아요. 신협. 특히나 신협 관련된 부분들을 좀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신협 중에서도 지점마다 다 달라요. 우리 농협도 중앙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이 있는 거 아세요 혹시? 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별도야. 아예 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 신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찾아보니까 제주도에 늘 푸른 신협 네, 있습니다. 늘 푸른 제주 신협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어차피 내가 제주도에 안 살아도 직접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 모바일로 가입을 하면 되는데 금리가 3.2% 높죠? 실화예요? 네, 실화죠, 그럼요. 잠깐만요. 제주도 늘푸른 신협의 네네. 무슨 상품이요? 그냥 정기적금. 정기적금. 정기적금인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금리가 조금 뭐 4%, 5% 되거나 이렇게 높으면은 한도가 10만 원에서 3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돼요. 그쵸. 근데 여기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한도가 없어요. 자, 그래서 3.2%로 3년 동안 한도 없이 가입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사실 이게 지점마다 다 다르다고 했죠. 네. 만약에 뭐 IMF는 아니지만 금융위기가 와서 이 신협이 없어져요.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 보호 안 돼요? 되죠. 돼요? 대신에 예금자 보호가 얼마까지 된다? 5천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오케이. 자, 그러면 이해되시나요? 내가 냈던 금액 플러스 이자 금액 합산해서 최대 얼마까지 안 넘게 해야 된다?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이거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완전 좋죠. 제가 이거 다 찾아봤어요. 직접 전화까지 해봤잖아요. 아니 이거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아 뭐야? 네, 그러니까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 오케이, 위에 오케이. 아마 또 뜨는 것도 보세요. 네. 새마을금고는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쪽이 그나마 조금 이자가 높게 치는데 저는 지금 신협 쪽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남구로 지점에 새마을금고 오. 네, 그냥 툭 하면 툭 나오죠. 와. 바로 알죠. 새마을금고 중에서 남구로 지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금리가 4.5%인가 있었어요. 지금 없겠죠? 한도가 그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도가 50만 원 줄었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남구로 지점에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저번에 한번 줄 엄청 섰대요. 와, 진짜? 10시부터인가 이때 시작을 했는데 줄을 엄청 서가지고 사람들이 이만큼 가입을 한 거예요. 이 유튜브 지금 제주도에 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온라인이 된다니까. 쾅쾅쾅 집중 안 해? 쾅쾅. 아니 나 개그한 거라고 받아줘. 개그한 거예요? 받아줘. 알았어. 아무튼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죄송하지만 예금은 없어요. 왜요? 2% 초반 정도까지는 뭐 그래도 참 아까 뭐 신협 같은 데 찾아보면 찾아볼 수는 있는데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난해요. 네. 좀 아쉽긴 하네요.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뭐 적금과 예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오늘 영상이 좀 유리하게 내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꿀팁도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돈모으는 아주 기초적인 꿀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영상 괜찮게 보셨으면 어떻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빠빠.